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동두천 양주 연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예비 후보인데요. 정 후보는 양주를 경기 북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7호선, GTX 신호선 등의 빠른 추진과 테크노밸리 첨단기업 유치, 국가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대형 전통 공연장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2000년 정치에 입문해 17대부터 21대까지 양주 국회의원을 4차례 지낸 정성호 예비후보.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와 기획재정위원, 예결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단수 공천으로 5선 도전에 나섭니다. 정 후보는 경기 북부의 본가인 양주를 일자리와 교통, 문화예술과 복지,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4선 의원을 지내면서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양주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시작한 양주의 변화, 제가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정 후보는 가장 먼저 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교통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7호선 연장과 GTX 신호선, 서울 양주 고속도로 공사의 빠른 추진 등을 강조했습니다. 전철 7호선을 조기에 준공시키고 GTX 신호선이 착공됐습니다.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서발전의 균형점을 만들어낼 서울 양주 고속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 설계 마치고 착공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양주 테크노밸리를 제때 준공해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천 신도시에 도서관과 체육관, 커뮤니티 센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양주 별산대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대형 전통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며 4선 국회의원 경험을 한 번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낙선됐을 때 전철 7호선 예타가 2번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들어와서 살려냈습니다. 신도시 건설도 제가 낙선됐을 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신도시 건설을 제대로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정성호가 경기구의 중심 양주를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동두천 양주 연천갑 선거구는 현역인 민주당 정성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안기영 예비후보의 4년 만에 리턴 매치로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 포천 가평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포천 가평에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을 상대로 결선 투표 끝에 승리했습니다. 34세인 김 전 최고위원은 이준선 전 대표의 지도부에 합류했던 인사로 태어난 고향인 포천으로 내려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박용국 전 포천시장의 공천이 완료돼 두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예비후보가 의정부을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 예비후보와 진보당 김재현 예비후보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의정부을 선거구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했는데요. 결과 이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경선 후 이 예비후보는 경선에 임해준 김 예비후보와 지지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당의 공천 배제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리고 공천 배제 결정이 억울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억울한 심정도 모두 내려놓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의정부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의정부의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고 현역인 김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3인 경선을 통해 이재강 예비후보를 의정부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사교육비가
다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지역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히 큰데요. 사교육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 원, 2022년 26조 원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1%가 급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둔화 모습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 지난 5년 사이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당 월 평균 4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월 평균 한 명당 44만 9천 원과 39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교육비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지출한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67만 1천 원,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지출한 사교육비 18만 3천 원의 3.7배에 이릅니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전국 최초로 60만 원대를 돌파하여 62.8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전남과 약 2.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 평균보다 2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중소도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와 비슷했고 읍면 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 9천 원으로 서울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사교육 정책의 중요한 지표인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84.8%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전남은 68%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지역 교육청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서울을 오가는 김포 시민들도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기후 동행 카드 서비스 범위를 김포 골드라인까지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는 월 6만 2천 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를 내려받아 충전하면 이용 가능하며 실물 카드는 김포 골드라인 주요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역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기후 동행 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천대로 지하화 공사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에 포함된 지하차도 공사비가 당초 5,04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82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는 공단 고가교에서 서인천 나들목 구간 하부에 길이 4.5k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짓는 것으로 국비가 50%입니다. 시는 지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를 재산정해 기획재정부와 5개월간 협의한 끝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총 길이 10.45km 구간의 고속도로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지난해 5월 1단계 사업의 일부 구간 공사를 시작했고 2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이 목표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가구입니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하며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라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복지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나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긴급주거주택에 입주한 피해자에게만 이사비가 지원됐지만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 피해자에게도 지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 공급으로 입주한 전세 사기 피해 세대에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피해 세대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에 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기존 임산부는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조례가 개정돼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뒤 3개월 이내 서울 거주 임산부면 누구나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1인당 7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된 휴먼타운 1.0 사업에서 현재의 주거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철거형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기준 완화와 건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과 세제 감면, SH와 LH 신축 매입 임대 약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입니다.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가공모 도시재생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다음 달 1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법상 쇠퇴 지역이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5만 제곱미터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 지원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83억 원을 지원하며 전국 10곳 내외를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인천시가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9일까지 인천시와 중구 자원봉사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30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며 개항장과 내항의 역사 문화 자원을 시민의 시선으로 체험하고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홍보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와 함께 자원봉사자 실적이 인정되며 소정의 교통비도 제공됩니다.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4월에서 6월 먹는 물 공동시설 291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검사는 대장균 등 미생물 4항목, 카드뮴, 비소 등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 12항목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47개 전 항목을 검사합니다. 부적합 약수터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알려 초과 사실 조치 내역을 안내하도록 하고 사용 중지 뒤 청소와 소독, 주변 오염원 제거 등을 통해 재검사한 뒤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수터 시설 안내판과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물 정보 시스템에 우리 동네 약수터 메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